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우리 측에 경고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지 4일 만인 지난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의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서울 불바다를 다시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놓고 적반하장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 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명심하고 입꼬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며 이 건사를 잘못하면 이제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도발 행위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불바다설을 다시 꺼내는 북한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한국의 군사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으로 평소에 오로지 공격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부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유럽 전체 전력과 맞먹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첨단 기계와 장비의 화력과 병력의 훈련과 숙련도 등 지적인 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병단 한두 개쯤은 제7기동군단 하나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 2사단과 함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으로 진격해 쓸어버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우리 공군이 지난해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지난해 F-35A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상 타격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하자 북한 군부가 바짝 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35A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최대 마하 1.8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밀하게 평양 상공에 접근해 주석궁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전략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F-35A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에 최신의 전술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채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술핵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F-35A가 도입되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첨단 공격형 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고 F-35A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입니다. 2016년 독일에서 들여온 타우러스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명중률이 높고 사정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 40m의 저고도로 마하 0.95 속도로 날아 적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과 동창리, 풍계리 등 북한 전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 800km에 최대 탄도 중량이 2톤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최초로 양산된 현무2B는 500km급 사거리로 확보하고 탄도 중량 역시 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무2B는 동부전선과 중부전선에 배치되어 유사시의 3분 이내에 평양을 타격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한국의 현무2B 전력화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주요 전략시설들을 현무2B의 사정권 박힌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 산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무포가 개발되자 이런 북한의 방어막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와 탄도 중량을 각각 마하시가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포는 북한 전역 지하시설을 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급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인기, 전투기, 정밀 유도탄, 전자기 펄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 모두 북한이 열세에 놓여있고 공포감을 갖는 한국의 첨단 무기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242대와 전투기 170여 대 등 남한에 없는 화력을 보유했고 일반 병력도 남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조업 경쟁력 5위와 12위 경제 대국으로 북한의 경제력과는 40배 이상 부유해졌고 유사 전쟁 시 전술전력 시스템도 비교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위협적이지만 이 또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한국의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마스크를 8천만 장을 또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배포한 아베노마스크도 행방불명된 상황인데 모양과 재질, 사이즈, 불결한 제품 그대로 다시 또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언론뿐 아니라 일본 네티즌까지 완전히 폭발한 상황입니다. 댓글은 폭주하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별 취재로 아베 정부가 향후 요양시설과 보육시설에 배포할 예정으로 아베노마스크를 8천만 장을 추가 주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을 보도한 야후재팬에는 4만 5천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이며 트위터 등에 계속 흥분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업체에 발주를 줘야 하는 비밀이 있나 보네. 사용하지 않는데 추가 발주라니 민간이라면 당장 해고다. 이렇게까지 사리사욕에 찌든 내각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댓글이 28만여 명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로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주가 횡행하고 있다. 이 추잡함은 이권을 가진 업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베노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행방불명된 마스크에 또 세금을 투입한다고? 아베야, 요즘 별로 안 보이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궁리했구나. 나와서 설명 좀 해라. 믿을 수가 없다.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는 이런 정책은 무섭다. 기가 막힌다. 업자는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사주는 아베 정부가 정말로 좋은 손님이네. 아베 정부 관리들은 자기들의 지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다. 보육 싸다. 마스크 필요 없다. 마스크는 알아서 할 테니 조금만 더 보육 현장을 생각해다오. 나라는 보육 현장을 이미 버렸다. 라는 등의 댓글들이 모두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베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4월 1일 아베가 5천만여 가구에 1000마스크 2장씩 배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66억엔 약 5,278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서 약 2억 8,700만 장을 배포하는 실제 비용은 총 507억엔 약 5,7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 중에 107억 원, 약 1,212억 원이 사무행정 비용으로 민간 기업에 지불되었습니다. 이 위탁 사무행정 비용은 아베 정부가 수의 계약을 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돈을 일정 뺀 후에 다시 재발주에 재발주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비리 덩어리입니다. 이미 전체 가구에 260억엔으로 1억 3천만 장을 배포했고 요양원과 보육시설에는 247억엔으로 1억 5,700만 장을 배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6월 22일 이토추 상사 등 9개 업체에 약 5,800만 장의 아베노 마스크를 8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6월 하순부터 4천만 장 배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8천만 장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배부하도록 노력 중이다. 보육원과 요양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7장이 공급되도록 배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도 이번에 다시 8천만 장을 배포한다고 한다. 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유치원, 타가소 등의 직원이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한다. 아베노 마스크의 소재와 모양이 같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발주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중지하지 못하고 계속 재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왕 챙겨놓은 비자금과 비리 계약들이니 끝까지 챙겨보자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작하는 아베노 마스크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제작 이후에 결함 등이 발견되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후생 노동성은 추궁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제품이 발견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 업체들에게 다시 발주를 준 것입니다. 보육원들은 아베노 마스크가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호흡하기 쉬운 마스크들이 많이 있다 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마스크의 가격이 완전 하락해서 일회용 마스크 한 장이 약 15엔, 약 17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10엔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베노 마스크보다 훨씬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방역 대비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에는 이 무슨 황당한 소식인가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 여배우는 놀랍다는 짧은 트윗을 올렸고 레노 참 의원은 국회도 열지 않으면서 아베는 정말 제멋대로네. 지금은 행정을 감시해야 할 때이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의사인 마사히로는 의료기관이 C19로 파산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에는 귀를 닫고 있는 아베가 지금 의료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일단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아베노 마스크는 당장 중지해라. 그 예산을 호우 피해 지역과 의료 현장에 직접 지원해라.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아베노 마스크는 수백억 원의 세금 낭비이다 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베노 마스크의 기부를 받고 있는 일본 노총 북해도 연합회에만 약 10만 장이 쌓여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수십 장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약국 등에 기부하거나 소매점에서 기부 행사를 통해 기부한 아베노 마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십만 장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만 쓰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인들은 아베노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 5천억 원으로 아베와 일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으로 사용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하는 나라 꼴인지 한심합니다.